자, 아기의 태명은 무엇인가요? 꿀떡이입니다. 꿀떡. 네, 꿀떡.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태동이 그 꿀떡꿀떡거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중간에 태명을 바꿨어요. 그게 더 좀 와닿는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청룡이라고 지었다가 꿀떡이로 중간에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꿀떡이로 부르고 있어요. 청룡보다는 꿀떡이 조금 더 정감이 가긴 하네요. 네. 청룡이 너무 센 느낌이라 네, 너무 세다 해가지고 꿀떡이로 바꿨습니다. 소감이 어떻든가요? 일단 아기를 배 위에다 처음 딱 올려놨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소감은? 사실 엄청 울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통할 때 너무 아팠어가지고 드디어 아기가 그냥 태어났구나 이 느낌이었고요. 그 보내주신 출산 영상 볼 때 울컥했어요. 그때 감정이 뭔가 다시 느껴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영상을 선물로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오래오래 다시 꺼내서 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 애가 굉장히 빨리 세상에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와 이게 정말 이제 와이프도 힘을 잘 줬고 그러고 이제 원장님도 정말 초고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실에 가서도 원장님 진짜 너무 뚝딱뚝딱 원장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빨리 난 건지, 너도 힘을 많이 잘 준 건지, 진짜 그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30분 만에 태어난 것 같다고. 맞아요. 그래서 괜히 같이 분만실에 들어간 게 아닌가. 너무 쉽게 난 걸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살짝 후회되기도 합니다. 근데 쉽게 나온 건 아니긴 한데 굉장히 뭔가 저는 이제 딱 응애하면서 애가 딱 올라올 때 약간 울컥했습니다. 그래, 뭐, 제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잘 나오는 아기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다듬으면 된다. 그거예요. 산모분이 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막 눈물이 확 나오고 이러진 않았나 봐요, 둘 다. 저는 울컥했는데 열심히 참았습니다. 왜 참은지 모르겠는데 뭔가 얼굴이 엄청 빨개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온 약이 뭐 이틀, 오늘인지 이틀째죠?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틀도 아니죠, 하루. 그쵸. 하루하고 반나절. 네. 어때요? 해보시니까, 이거가. 해볼만 해요? 네. 저는 여기 병원 24시간 모자동실이라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왔었는데, 오히려 하루 동안 계속 붙어 있으니까 더 빨리 배운 느낌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이게 좀 졸려서 그렇지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사실 졸린 거 빼면은 뭔가 오히려 남편들도 이렇게 좀 하는 법 배우고 집 가서 좀 덜 당황하지 않을까.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고, 네, 진짜 졸린 거가 가장 좀 힘들다. 근데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출산도 그렇고, 이거 하는 것도 비슷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산 때 그 진통이, 나는 이게 출산 때 오는 게 아니라, 아닌데 그런 정도의 좀 통증이 있다? 그 몸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산 때는 그것이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걸 어떻게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출산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그런 심한 진통을 보고도 뭐 별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상적 과정이기 때문에. 뭐 육아도 힘들긴 하지만 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밤에 계속 울고 그때지만 뭐 배고파서 그런 거니까 먹이면 돼요. 그쵸. 그때. 물론 그게 이제 낮이 아니라서 피곤한 건 있는데 배고파서 우는 아기는 먹이면 그대로 얌전해지니까 그쵸. 병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는데
너무들 이제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거 앞으로 해보면 뭐 며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늘지 않을 거예요. 출산은 어때요? 생각한 것만큼 보다는 어때요? 뭐 더 쉬운 편이었어요? 어때요? 아니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그 정도인 거였다? 통증이 저희는 무통 시술도 안 하고 하니까 통증이 꽤 있잖아요, 사실은. 기대하는 것보다 허리, 비해서. 저는 진통 올 때 허리 아프고, 그리고 그 등 쪽이 되게 식은땀이랑 더워지는 느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분만실에서 힘주기 하고 할 때는 좀 더 시원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픈 걸 밀어내는 느낌이어서, 물론 나올 때 직전에는 진짜 아팠지만, 그래도 둘째 날 때 또 자연분만 할 수 있겠다 정도?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나을 때는 생각보다 안 아프고 진통 때가 오히려 더 아팠다. 무통 놓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원래 저 올 때까지는 절대 무통 없이 하겠다 했는데 속으로 무통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나을 때는 그 정도 아픔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아닌가요? 아파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쵸, 그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밀어내기 할 때는 괜찮았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본인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 자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단계에 얇아져가지고 2cm에서 3cm, 4cm 이때가 가장 아프고 자궁이 다 거의 벌어져가지고 힘을 주는 단계, 뭐 8cm, 9cm 정도 벌어져서 이제 힘을 줄 때는 그렇게 아프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적응도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무통 마취는 4cm 정도 이상 진행이 되어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힘든 거는 사실 지나갔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데 그때 마취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오히려 마취를 함으로써 힘주기가 더 어려워져요. 자연분만율이 많이 낮고 우리나라 지방절개율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 한 52%가량 되는데 평균 지방절개율이 반 이하예요. 자연분만율이. 그렇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통증을 견뎌내지 못하고 뭐 마취에 약에 의존하는 이런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임신 중에는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사실 임신 중에는 힘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막달에 조금 이제 항외과라고 하나요? 그쪽에 힘든 것과 이제 손목이 그 전부터 조금 아팠던 거 외에는 저는 입덧도 거의 없었고 거의 출산 직전까지도 외출을 하고 뭐 어디 멀리도 놀러 다니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가지고 좀 임신 체질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다가 깬 적도 없습니다. 어. 네, 막달까지 잠도 엄청 잘 잤어요. 그 임신 체질이시면 그럼 앞으로 가족 계획이 한 명 이상 더 여러 아이를 낳는 쪽으로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일단은 둘째까지는 무조건 생각이 있고, 둘째를 또 낳아보고, 셋째는 그때 가서 그래도 고민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딸이 나와야죠. 그 남자 있잖아요. 네. 아, 딸을 낳을 때까지 낳겠다 그 생각이에요. 딸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뭐 이제 그때 또 와이프랑 상의를 해봐야죠. 둘째까지 아들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요? 그러면 셋째 조금 더 고민해 볼 것 같긴 해요. 출산율 높이려면 다음 아들이 나와야 되겠죠? 50% 확률로 아들하고 딸이 낳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둘째 계획이 있다면 뭐 딸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첫째가 아들이라서 조금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님들이 아들을 좋아하시나요? 양가에선 다 딸을 원하셨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조금 더 그렇죠. 마음이 편하고, 이제 더 좀 재밌게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마음은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 근데 편하다. 좀 마음은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안고 계시니까 좀 기분이 이렇게 안고 실감이 있으면 뭔가 네 진짜 실감이 나고 특히 그렇게 분유 먹일 때가 진짜 이제 약간 그때 이런 뭔가 감정이 좀 피어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제 아빠가 됐다. 네. 딱 실감이 와다. 네 맞아요. 어깨가 무겁겠네요. 이제 아이 키우는데 병이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죠. 요즘 아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네. 저출산의 국가적인 이제 위기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많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영상을 좀 봤었는데요. 네덜란드인가 어느 나라에서 지원금 제도나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기관을 확 늘렸을 때 실험을 다양하게 하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원금이 이제 어느 정도 기관을 보냈을 때와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들과 다 비슷비슷하게 지원해줬을 때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애들도 좀 더 똑똑한 애들은 더 똑똑해지고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좀 지원금 제도가 더 잘 되고, 직장 엄마들, 워킹맘들이나 아니면 전업주부들도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되면은 조금 더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약간 미디어가 주는 공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 알고리즘이 점점 더 뭔가 그런 미디어나 이런 거를 결국 산모가 찾아보는 대로 더 거기에 강화를 시킨다고 느껴서 뭔가 제왕절개나 이런 쪽으로 더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애도 더 안 낳으려고 하고 오히려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연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몇 가지를 보고 네, 좀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게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뭔가 미디어적으로 좀 아기가 있을 때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어필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막상 결혼하고 아기 가질 때쯤 되니까 그 영상들 보면서 좀 무서워졌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셋째까지도 갖겠다 하고서는 결혼을 결심했는데 미디어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조금 결혼하고 나서 출산을 미루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접하는 데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맨날 보는 게 뭐 아이 낳아서 기르기 힘들고 뭐 그쵸. 별난아기도 나와가지고 뭐 금쪽이다 뭐다 이런 게 많으니까 맞아요. 이거 선뜻 내가 자신 있게 뭐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결혼도 워낙 뭐 남녀간의 갈등이 자꾸 맞아요. 점점 심해지는 쪽의 뉴스를 접하니까 내가 선뜻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아서 행복해하는 분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 또 좀 힘든 모습도 또 그만큼 어느 정도 비율로 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게 뭔가 좀 자극적이고 맞습니다. 좀 힘든 거 이런 쪽은 이 영상 조회가 좀 나오잖아요. 잘 되죠.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포근하고 뭐 이렇게 공익적인 거 이런 거는 진짜 공익 광고나 해야 그래서 해야 광고에 내올 정도로 조회도 별로 안 되고 그쵸. 이건 참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좀 해결하기도 좀 어려운 민감한 점이 있어요. 그쵸. 이런 영상도 그러지 어쨌든 작게라도 기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5천 명 정도 넘을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이제 어떻든 관심 있는 분들도 보시고 지인들도 보시고 그 본인들도 뭐 자주 볼 일이 없겠지만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제 한마디씩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결혼과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돈이 없어도 그냥 지르고 보면 어떻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만 하면.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결혼, 임신, 출산 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니까요. 네, 제 2회, 제 3회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꼭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순간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네, 나쁜 순간까지도 힘든 순간까지도 포함해서 네, 어쨌든 새로운 세상을 한번 경험해 봄직하다. 네, 육아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 육아에 대해서 힘들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런 순간들도 있고 속삭이는 나이도 있고 미운 5살이라는 것처럼 그런 시기도 있지만 그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시절도 또 많이 네. 지금처럼 그렇죠. 있고 있고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걸 보는 거 그것도 살면서 그거 아니고 다른 걸로 대신 느낄 수 없는 그런 행복이죠. 뭐 아이가 처음 뭐 아빠 뭐 엄마 뭐 말을 했을 순간 처음 걸은 순간들이 순간순간들이 전부 굉장히 가슴 벅찬 순간들인데 그거 뭘로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저는 한 80살 때 죽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80대 이제 죽기 전에 제 장례식장에 이제 뭔가 어떤 사람들이 딱 있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의 DNA를 가진 뭐 아들, 딸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네, 너무 지금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이 두려움보단 오히려 또 호기심이 커지지 않을까. 네, 라는 점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때요? 다른 아기들도 좀 많이는 아니지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아기들 볼 때하고 좀 달라요? 어때요? 더 뭐 이뻐 보인다든가 더 뭔가 감회가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막 애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감정이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예민하다? F도 F 네, 아니고 F적인 감성이 거의 없는데 T 네, T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갑자기 제 말을 엄청 빨리빨리 잘 들어주더라고요. 아기를 보더니. 그렇죠. 엄마니까. 어쨌든 순산해 주셔서 다행이고 이제 회복 잘해서 내일 퇴원이신데 어쨌든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부인과에서는 원래 맞벌이가 그거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 일뿐이라서 어떻게 낳고 보니까 어떻게 좀 부모님 마음이 좀 이해가 네. 좀 가요? 저랑 동생도 이렇게 자연분만으로 다 낳아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잘 클 수 있게 지금까지 계속 케어해 주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소중한 존재죠.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육아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하시고 네, 이 순간을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키우시고 사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빨리 해. 여러분도 빨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